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토이즈1이네요.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랍니다. 자, 출발할까요?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뭔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 있으면 찾아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시작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약간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회사 등록 메뉴를 엽니다. 자, 입력된 사항 확인해 봅시다. 회사의 이름 토이즈1 맞다, 그죠? 그리고 개인기업이다, 맞죠? 그래서 왼쪽에 기록된 거 두 개는 맞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기록된 거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이동시킨 후에 하나씩 맞춰 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617541335인데 뭔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요거 고쳐야 되겠다. 자, 대표자 이름 박선영인데 김문진으로 기록되어 있네. 요거 고쳐야 되겠다. 기업 며느리는요 2009년 2월 5일 요거는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는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05인데 뭔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요거 고쳐야 되겠다. 업태 종목 볼까요? 업태 도소매고 종목은 장난감 왕구. 요거는 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수영 세무서인데요. 수영 세무서 맞게 기록되어 있네. 그러면 고칠 것은 세 가지다, 그지?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과 회사 주소 세 가지 고쳐봅시다. 자, 61754 13359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대표자 이름 김문진에서 박선영으로 고치면 되겠다. 회사 주소요. 자, 해운대구 해운대로 그리고 105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주소는 물론 세부 내용은 줄을 바꿔서 밑에 적어도 됩니다. 저는 한 줄로 그냥 쭉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수정했으면 자, 요 문제 1번은 수정이 완료된 것이지. 됐죠? 메뉴 닫읍시다. 문제 1번 완료.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해당 메뉴 열어가지고 숫자 하나씩 맞춰가면서 고치면 되겠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이제 맞춰볼까? 매출액 맞습니다. 그죠? 매출원가. 아이고, 매출원가가 틀렸다. 그죠? 요거 고쳐야 되겠다. 자, 급여 맞고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맞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입력이 안 돼 있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이자 수익 맞고요. 임대료가 8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요거 고쳐야 되겠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맞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고치면 되겠네. 자, 고칩시다. 먼저 광고 선전비 먼저 입력해 봅시다. F2키 눌러서 광고 선전비 불러옵니다. 800번대 코드죠. 요거 불러와서 금액 적어주자고. 자, 금액은 66만 원입니다. 660000 됐죠? 그리고 임대료가 5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었죠. 800000으로 고치고 자, 매출원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치면 되겠다. 매출원가 여기 커서 되면 상세 내역이 나오죠. 이제 하나씩 맞춰보자. 기초재고 700만 원 맞고요. 단기 매입액 4,300만 원 맞습니다. 아하, 기말재고가 1,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500만 원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클릭을 해봐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요 금액은 어디서 불러와진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와진다고.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이지만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됐죠? 그러나 어렵지 않죠. 우리는 본문에서 다 다뤄봤다.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열어서 거기서 고치면 되겠다. 됐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렸습니다. 여기서 상품금액 있죠? 상품금액 요거를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고치기 전에 대차 차익을 볼까?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대차 차익은 0이 돼야 되죠. 그런데 1,000만 원 적혀 있단 말은 뭔가 잘못 적힌 상태다 이겁니다. 뭐가? 상품 금액이 잘못 적힌 거지. 2,5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 돼야 된다. 됐죠? 요거를 수정하자. 1500000 이렇게 입력했고 엔터키 치는 순간 이제 대차 차익이 0으로 바뀌겠지. 그지? 엔터키 치니까 이렇게 0으로 바뀐다. 아,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메뉴는 닫읍시다. 닫고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로 들어와 가지고 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동시에 두 가지 창을 열어놨는데 두 개 메뉴에서 금액이 연동되니까 자, 하나의 메뉴를 고쳤을 때 나머지 창에서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다. 맞죠? 새로 고침 버튼 누른다. 우리 그 메뉴에서는 이름이 새로 고침이 아니고 조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맨 위에 있는 프로그램 툴바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대화창이 나오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됐죠? 이런 대화창 보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매출원가가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볼까요? 기초재고, 단기 매입, 그리고 기말 적어 보십시오. 아하, 1,500만 원으로 제대로 맞게 수정돼서 끌려왔다 이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매출원가가 제시되어 있는 금액인 3,500만 원으로 제대로 고쳐졌죠. 오케이. 확인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익 요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시된 당기순익 금액과 똑같은지를 확인하자. 똑같죠? 아하, 맞게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었구나. 이제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메뉴 닫으시면 이번 문제는 종료되는 것이지. 됐죠? 문제 2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문제 3번 봅시다. 문항이 두 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볼까? 토지원은 대한택배사와 1년 계약, 배송료 월말 일괄 지급 이렇게 상품을 배송하기로 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을 운반비 계정에 적요 등록해 달랍니다. 자주 쓰일 거니까 적요로 좀 등록하고 싶은가 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가지고 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 찾아서 대체 적요에 4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찾아야 되겠다. 찾는 방법 여러 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찾아보려고. 운반비는 비용이죠. 비용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계정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클릭 딱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오른쪽에 쭉 나열되는데 이 중에 아마도 운반비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서 찾아보면 824번에 보니까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있죠? 요거를 말한다. 여기서 현금적요, 대체적요 중에서 우리 문제는 대체적요를 고치라고 했죠. 대체적요에서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뭔가 등록해 달랍니다. 택배비 미지급이라고. 됐죠? 택배비 미지급 이렇게 입력하면 요구사항 모두 다 완료된 거지. 됐죠?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 자, 이러면 첫 번째 문항 완료. 두 번째 문항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해 달랍니다. 자, 메뉴 열어서 금액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고치면 되는 거지 뭐. 됐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자, 이제 남산 완구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400만 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외상 매출금 중에서 남산 완구에 대해서 400만 원. 아하, 제대로 입력돼 있네. 요거는 고칠 것이 없다. 그리고 밑에 차익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차익이 0이다. 아, 맞게 잘 거래처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고칠 거 없다. 자, 다음 사항 볼까요? 남산 완구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 800만 원 있어야 된답니다. 있는지 확인해 볼까? 단기 대여금 남산 완구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 요거 추가로 입력하자. 차익 보니까 800만 원. 뭔가 숫자가 적혀 있죠. 뭔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추가로 입력해 주자. F2키 눌러서 남산 완구 불러오고요. 금액 적어 주자고.
800000 적어주고 이제 엔터키 딱 치는 순간 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겠지? 엔터키 치니까 0으로 바뀌었다. 이제 맞게 지금 관리가 되는 상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상 볼까? 연재왕구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있는지 보자고. 외상매입금 연재왕구 1,500만 원 없다 그지? 불러오자. F2키 눌러서 연재왕구 불러오고 1, 5, 000, 000 적어주고 엔터키 치는 순간 밑에 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겠지? 오케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리고 연재왕구에 대해서 미지급금 500만 원. 미지급금 연재왕구 500만 원 돼야 되는데 300만 원 됐죠? 요거를 고치자. 그래서 5, 000, 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치는 순간 차액이 0으로 싹 바뀌겠지. 0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연재왕구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 700만 원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단기 차입금 연재왕구 700만 원 잘 돼 있네. 요거는 고칠 필요 없다. 그리고 차익도 0으로 돼 있는 상태죠. 아하, 정상적으로 잘 기입돼 있는 상태다. 고칠 것 없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완료된 거죠? 메뉴 닫읍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보았습니다. 틀리면 억울하다 이겁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다 맞추도록 합시다. 됐죠? 자, 문제 4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계 처리, 차변, 대변 공부했었죠? 그거 이제 배운 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출발할까요? 자, 1번 7월 21일 날 미래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는데요. 대금 중에서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상품 사는 와중에 매입 운임 2만 원이 생겨서 그거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아주 길게 문제가 나왔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우리 전부 다 배웠던 내용이었다. 자, 상품 사는데요. 50만 원은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준 당좌 수표가 있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돈 대신 그 수표를 줬다 이 말이죠. 거래처가 우리한테 수표 발행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마치 현금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3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차감한 잔액, 즉 250만 원만큼은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수표 끊어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대변에 당좌 예금 적어준다고. 그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250만 원 적어주면 끝이지 뭐. 그리고 상품 사는 와중에 매입 운임, 즉 택배비 2만 원 생겨서 요거 2만 원 현금으로 줬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물건을, 자산을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비, 수수료, 세금 이런 것들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7월 21일자.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일자 7월 21일 이렇게 입력하고,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그지? 현금 이렇게 통화대용증권 준 거는 대변에 현금으로 500000 기록하고, 그리고 대변에 25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지? 이렇게 250만 원 기록하고 2500000 그리고 택배비 얼마라고? 택배비 2만 원도 현금으로 줬죠. 그리고 이것도 대변에 현금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 50만 원에서 2만 원을 플러스해서 숫자를 기록하면 되겠다. 그래서 50만 원이 아니고 520000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됐죠? 이제 대변 입력은 끝났고요. 차변 입력합시다. 차변 계정 과목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상품이란 계정 과목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택배비 2만 원이 자연스럽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해 보았습니다. 문제 2번 볼까요? 8월 6일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요. 강사료 300만 원 중 13만 2천 원은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2868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자, 차변의 비용 어떤 계정 과목? 교육 훈련비라는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그죠? 800번대 코드로 써주면 되겠다. 대변의 문제인데 돈을 300만 원을 이제 보통 예금으로 줘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원천 징수했다 이겁니다. 원천 징수한 거는 뭘로 처리합니까? 대변의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는 교육훈련비라는 비용, 대변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기록하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급여 줄 때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금 회계 처리가 급여 주는 것으로 많이 출제됐는데 너무 똑같은 패턴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훈련비라는 이런 비용으로도 출제되기 시작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못 풀리고 전혀 없죠?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8월 6일. 차변 먼저 기록하자. 차변의 교육훈련비. 코드 번호 800번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 얼마라고?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3000000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을 먼저 인식하자고. 원천 징수하는 부분. 그죠? 자, 예수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32000. 13200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줬죠. 보통 예금으로 준다. 나머지 금액은 플러그로서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엔터키만 치면 자동으로 입력될 것이다. 이렇게 입력했다. 자, 3번 8월 16일 판매부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이래. 즉 자산으로 처리한다.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요거 600만 원과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이래. 그러면 비용이죠.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60만 원만큼. 그죠? 그리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줬답니다. 대변의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분석 끝났다. 바로 입력합시다. 8월 16일. 자, 차변의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란 자산으로. 그죠? 금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000 그리고 차변의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600000 그리고 대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그죠? 현금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입력 완료. 자, 4번 9월 9일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요. 9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어무로 지급했답니다. 컴퓨터라는 비품, 유형자산을 사는 거래죠. 그런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주었던 게 있답니다. 그거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대변으로 기록하고 부족한 부분만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근데 돈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수표를 우리가 어음을, 그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어음을 발행했지만 이러한 유형자산 사는 거래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어음 계정과목 말고 미지급금 계정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출제되었네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먼저 적고 나머지 부분은 미지급금 계정과목으로 써주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자, 입력합시다. 9월 9일. 자, 차변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계정 과목을 쓴다. 컴퓨터, 그죠? 얼마짜리요? 200만 원짜리. 20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 먼저 적어준다고. 거래처 어딥니까? 광주 상사.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50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거래처는 광주 상사. 이렇게 기록해 준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10월 12일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고구려 문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2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우리가 사무실 빌려줬죠. 그래서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았다 이거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월세는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라는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적으면 될 것이고. 됐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10월 12일. 그죠? 10월 12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나중에 어디에 돌려줄 것인지 관리해야 되니까. 자,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고구려 문구랍니다. 고구려 문구. 금액은 얼마라고? 200만 원. 2000000 적어주고, 대변의 월세 부분은 임대료라는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금액은 30만 원이죠. 300000.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입력 완료. 자, 6번 볼까요? 10월 18일 날 상품 300만 원을 일광상사에 외상으로 매출했답니다. 그리고 당전부담 운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 상품 팔면서 운임이 발생했답니다. 자, 물건을 파는 것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러면 운임이나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거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품 파는 거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운임 5만 원은 운반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기록해 줘야 되겠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자, 입력합시다. 자, 10월 18일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매출을 인식하자.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000 그리고 그 대금은 자,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되는 거죠. 거래처 어디라고? 일광상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운임이 5만 원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에 현금 5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런데 위에 두 개 라인에 있어서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으니까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딱 마감돼 버렸죠. 그 다음 라인에 적으면 전표 번호가 다음 번호인 2번으로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제로 제시된 거래는 되도록이면 전표 번호를 동일하게 하나로 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표 번호를 1번으로 동일하게 입력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컷을 두고 전표 삽입을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됐죠? 그리고 전표 삽입 기능 이용 안 하면 뭐 이용하면 된다고요? 번호 수정이라는 요 기능 이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표 삽입 요 기능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을 한 줄 딱 사이에 끼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변인 현금을 끼워 넣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자. 50000. 그러면 토탈 4개 라인이 전부 다 1번이라는 동일한 번호로 입력되겠지.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현금 기록했고 이제 남은 거 하나 차변에 그 운임에 해당하는 운반비 5만 원만 기록하면 되겠죠.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끼워 넣자. 코드 번호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 그죠? 824번. 이걸로 입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었습니다. 자, 7번 10월 28일 날 영업부 업무용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6만 원과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그죠? 그런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 10월 28일자 입력해 볼까? 차변에 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코드 번호는 800번대죠. 817번 이걸로 기록하자. 금액 얼마라고요? 6만 원. 60000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에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죠. 코드 번호 마찬가지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60만 원이죠. 600000 그리고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변으로 적으면 되겠지. 뭘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네. 대변에 보통예금 66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8번 볼까요? 11월 16일 날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답니다. 상환기간은 3년이고 이율은 연 5.5%래. 상환기간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대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자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자율은 실제로 이자 줄 때 필요한 정보지 지금은 필요 없는 정보죠. 됐죠? 너무나 단순한 분계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6일 대변에 장기 차입금 적어주고요. 부채 증가죠. 거래처는 어디라고? 국민은행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100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네.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볼까요? 자, 첫 번째 5월 28일자 전표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5월 28일 전표를 열어보고 문제 풀어보자고. 5월 28일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 자, 요거를 보니까 정현 상사의 상품 매출 대금 300만 원의 현금 입금 회계 처리한 거래는 알고 봤더니 상품 매출 대금 120만 원 현금 입금된 거랑 외상 매출 대금 18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거랍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괜찮겠지. 잘 했는데 대변에 현재 전부 다 상품 매출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상품 매출로 기록해야 되는 거는 120만 원만 기록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18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의 회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합시다. 상품 매출 금액을 대변에 있는 거를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18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추가로 입력해 줘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여기 기록해 주자. 거래처 어디라고? 정현상사라고. 이렇게 180만 원 기록해 주자.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오류 수정 문제 볼까요? 11월 20일자 전표 내용입니다. 일단 전표 내용 열어볼까요? 11월 20일 차변 내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 자, 요게 알고 봤더니 뭐냐면 사무실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이체 수수료 3,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은행이체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랍니다. 자, 은행이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코드번호는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회사는 그거를 세금과 공과로 지금 잘못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에서 수수료 비용으로 고치면 되겠지. 수수료 비용, 코드번호 800번대라고 했죠. 이렇게 고치면 수정 완료. 됐죠? 이렇게 하면 오류 수정 문제 마쳤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 기말 수정 분계 패턴들 정리했었죠? 거기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모낭 출제된다. 자,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당기 말의 가수금 14만 원의 잔액은 대신 완구의 외상 매출금 회수분이랍니다. 단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답니다. 자, 가수금이란 건 뭐라고요? 돈 받는데 그 정체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받을 때는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적고 대변에 아직 정체가 안 파악해졌으니까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다고? 14만 원이었다고. 이랬는데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지. 뭐라고? 요 돈 들어온 거는 외상 매출금의 회수였대. 그러면 이제 정체 밝혀졌으니까 가수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없애버리고 대변에 정확한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거래처는 대신 완구 이렇게 적어주더라고. 그리고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도 채권 채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하지 마시오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거래처 입력하지 말자고.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기말 추정 분기니까 12월 31일자로 입력해야 되겠지? 자,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적고요. 금액 얼마 했나? 14만 원이었다. 그지? 1400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대신왕구였죠. 대신왕구 적어주자. 대신왕구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볼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 중인 건물 및 비품 감가상각비는 각각 450만 원과 50만 원이랍니다. 전형적인 감가상각비 인식분계죠. 바로 입력합시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풀러옵니다. 어떤 계정과목? 자, 감가상각비가 건물과 비품이니까 먼저 건물 먼저 풀러올까요? 건물에 대한 거 203번 코드 번호 풀러오고요. 금액 얼마라고? 450만 원이라고. 4500000 적어준다.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비품에 대한 거 불러오자. 비품에 대한 거 213번 코드 불러와서요. 금액을 적어주자. 500000.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으로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적어주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죠. 그래서 818번 코드 이걸로 적어주는 것이지. 됐죠? 입력 완료. 그리고 3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죠. 자, 합계잔액세산표를 열어봅니다. 합계잔액세산표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자,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잔액 확인하고요.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도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표치가 지금 얼마라고요? 1%라고.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481 060 000 곱하기 0.01 하면요. 410 600 요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 게 188000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게 얼마라고요? 4622600이죠. 자, 요 밑에 적을게요. 4622600 그죠? 요 금액만큼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8,300만 원 곱하기 0.01 하면은 83만 원. 요게 목표인데 설정되어 있는 게 152000이니까 추가로 얼마 설정한다? 152000 빼면 67800. 요것도 밑에 적습니다. 67800 요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적어 놨다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지.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입니다. 뭐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액 얼마였다고? 우리 아까 연습장에 적어놨던 금액 4622600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인데 받을 어음에 대한 거죠. 요거를 대변에 적어준다. 금액은 67800이었지.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800번대 코드죠. 요걸로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합계 잔액세산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 고침 버튼을 탁 누르면요. 이제 1% 금액만큼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됐죠. 외상 매출금의 1% 금액 4810600 그죠? 요만큼이 대손충당금 설정돼 있고 받으러 오면 또 마찬가지로 830000만큼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아하, 내가 기말수정 분계를 잘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 가능한 것이다. 됐죠? 자, 이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상하여 지급한 보험료 120만 원은 올해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분일합니다. 월할 계산할 것. 자, 올해 보험료 120만 원 주면서 전부 다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2개월 분일합니다. 내년 거 미리 준 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지. 그 부분은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고 싶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재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게 계산되어 있으니까 대변으로 적어가지고 좀 줄여줘야 되겠죠. 내년치에 대해서는. 그죠? 자, 12달치가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 10만 원이지. 10만 원이 한 달치인데 그 중에서 내년 거는 11개월치니까 곱하기 11 한 110만 원만큼이 선급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는 부분이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로. 자,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기록해주고 얼마? 11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보험료로는 비용이 지금 너무 크게 예상돼 있으니까 요거를 좀 줄여주자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죠? 800번대 보험료 요거를 대변에 좀 적어주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결산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입력 그리고 합계 잔액산표 이런 거 메뉴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조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3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은 얼마인가? 일정 시점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역을 묻는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로 풀면 되는 거죠. 저는 재무상태표로 풀어볼게요. 자, 3월 말로 일단 재무상태표를 열어봅니다. 재무상태표 손해계산서는 월만 입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3월 이렇게 입력하면 3월 말 현재 상태로 쭉 금액이 나온다. 자, 여기서 뭘 물었다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익을 묻는답니다. 유동자산 얼마입니까? 합계가 245110000이죠. 그리고 유동부채는 요 밑에 나와 있겠죠. 120885000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계산해 볼까요? 자, 245110000 빼기 유동부채임 120885000 하면요. 자, 답이 이렇게 나오네. 124225000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1번의 답으로 쓰면 정답. 자,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왜 재무상태표를 풀었냐면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요 점을 주의해야 되거든. 보십시다. 자, 3월 말이죠. 그러면 3월 31일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자, 유동자산, 자산이니까 왼쪽에 잔액이 있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이런 대손충당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잔액이 대변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 잔액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합계잔액시산표로 풀 때는 한눈에 보이는 요거를 바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대변잔액 요거를 빼야지만 유동자산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 불필요한 계산기 작업이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재무상태표로 푸는 것이 편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로 문제를 풀어보았다. 됐죠? 자, 메뉴 닫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2번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코드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을 묻는다.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좋았죠. 오케이.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자, 저는 월개표 탭을 이용해 볼게요. 자, 1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한 후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봅니다. 자, 여기서 계라는 열의 금액은 계정 과목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현금열은 계정 과목 증가액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묻고 있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현금열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찾으면 정답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찾아볼까? 뭐가 제일 큽니까? 급여가 제일 크네. 금액은 27965,000이네. 됐죠? 자, 답으로 쓸 거는 계정 과목 코드와 그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일단 금액은 확인 가능하다. 그지? 27965,000. 요것이 금액의 답이 될 것이고 코드 번호는 급여에 대해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코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몇 번? 801번이라고. 됐죠? 요게 코드 번호다. 그래서 801번 코드고 그 금액은 27965,000입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정답 되겠지. 자, 이렇게 2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이런 거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좋다고 했죠. 월별로 차변, 대변, 잔액이 집계돼서 딱딱 나오니까. 그죠? 자, 총계정 원장 메뉴를 열어서 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로 지정하고요. 계정 과목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상품 매출 계정 과목 불러와야 되겠죠. F2키 눌러서 상품 매출 401번 코드네 401 이렇게 불러온다 이겁니다. 수익이니까 당연히 대변 쪽에 그 금액이 집계되겠죠. 그래서 대변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이제 찾으면 되겠다.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어떤 달이? 자, 가장 많은 월 맞죠? 그래서 제일 큰 달을 찾으면 되겠다. 6,400만 원인 2월 달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가장 많은 월의 상품 매출액을 원했으니까 2월 달의 금액인 6,400만 원 요거를 3번의 정답으로 입력하면 정답. 자, 이렇게 조회 문제까지 풀어보았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6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다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 풀 때 자신감 있게 우리 연습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전에서도 자신감 있게 답을 딱딱 써 내려가면 합격하겠다 이거지. 됐죠? 수고했습니다.